하나도 안 변했네. 사람이 좀 변하기도 해야 되는데. 변할 게 뭐가 있나? 그냥 시간만 가는 거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영화를 보러 가기 전 많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관람하러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정보, 의도치 않은 만남에 이끌려 흥미를 느끼고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관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미망 역시 포스터가 가진 힘에 이끌려 작품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어딘가 복잡 미묘한 관계에 놓여있는 듯한 두 남녀, 악수를 건네는 여자와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진 듯한 남자, 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흩날림과 더불어 특히 빨간 관광버스가 많이 지나가는 광화문이라는 배경. 광화문이나 종로를 자주 다녔던 저에겐 더더욱이 공간이 주는 특성과 감성을 공감할 수 있기에 더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미망이라는 독특하면서도 낯선 음절의 배합은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극대화시켜 주었고, 개봉 바로 다음날 작품을 바로 보고 왔는데요. 92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끝나고 감독, 배우, 스태프, 제작사, 배급사까지 모두에게 그저 감사함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 감정뿐이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어쩌면 제겐 올해의 영화, 가장 아름다운 영화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작품 미망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시청자분들에게 관람을 독려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이어나가 보려 하는데요.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조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 난 내비를 켜도 맨날 헤매. 헤매다가 아는 거지. 김태한 감독의 작품 미망은 단어 미망의 뜻 4가지 중 3개의 뜻을 각각 1막, 2막, 3막에 입혀 작품을 전개합니다. 1막의 미망,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상태. 2막의 미망,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다. 3막의 미망, 멀리 넓게 바라보는 행동, 멀고 넓은 조망이라는 뜻을 총 3개의 막에 녹여내면서 이제는 헤어진 연인이 된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에 입히죠. 1막은 김태한 감독이 실제로 달팽이라는 이름의 단편 영화로 공개된 적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종로 한복판, 버스에서 잘못 내린 남자가 과거의 연인이었던 여자를 만나 함께 거리를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망의 뜻을 가지고 있죠. 헤매는 상태. 뒤에 나올 2막과 3막에서도 그렇지만 이 작품의 포인트는 광화문 혹은 종로에서 걸어가거나 시간을 보내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리면서도 이들을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관객들을 집중시키기보단 오히려 이방인, 외부인처럼 다양한 각도나 위치에 놓고 의도되지 않게 가는 길이 겹쳤을 뿐인 제3자의 시선에서 둘을 그린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작품 속에서 캐릭터들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느껴지는 순간에도 대사는 선명하고 깔끔하게 들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누군가에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옛 이야기를 청해 듣는 것 같은 묘한 시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에 두 남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묘한 떨림과 호흡은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대사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과 아련함이라는 감정이 극대화되죠. 영화 모더레이터 일을 하는 여자와 미술 공부를 시작한 남자, 어색함과 반가움, 그리움과 낯선 감정이 교차되며 건네받는 말 속에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가장 크게 겪는 노스텔지어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 사람이나 장소,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말이죠. 괜찮으시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막 역시 김태한 감독이 서울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적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모더레이터 일을 하고 있는 여자가 이제 곧 이름이 바뀌며 사라지는 서울극장에서 작품 미망인을 소수의 관객들과 관람하고 GV를 진행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한 남자와 종로의 거리를 걷는 내용이죠. 이 작품 역시 두 남녀가 나누는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호감, 경계, 시험 등의 묘한 감정을 주고받고 있음을 관객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따라 나온 남자는 자신이 가는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고 돌아 걷고 또 걸어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시키며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이 기회와 분위기를 살려보려 노력하죠. 여자 역시 초반엔 경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남자에 대한 경계는 사그러들고 이제는 탐색하는 과정으로 바뀌며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하지만 여자가 마음을 열어가는 이유는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이 남자가 한때 내 과거의 남자와 닮아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과거의 남자와 나눴던 대화를 대수롭지 않은 곳에서 접한 것처럼 꺼내는 여자의 말에 가볍게 응하며 반응해주고 반문해주는 옆의 남자. 이는 곧 익숙함에서 나온 그리움이 의미 없는 탐색은 굳이 불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듯 만약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관객들의 마음을 묘하게 간지럽히기 시작하면서도 끝에 각자의 길로 향하는 장면에선 마치 다 타고 아주 작은 불씨만 남은 잔 잿불 같은 여운을 남깁니다.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놓인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사람은 잘 만나고 있어? 누구? 너를 화가로 인도하는 그분? 작품의 마지막 3막은 새롭게 추가된 작품이고 멀리 넓게 바라보는 행동, 그런 조망의 뜻을 가지고 있는 미망의 해석은 어느덧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되어 추억이 되어버린 과거의 남자와 과거의 여자가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함께 알던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둘은 친구와 함께 만나 오랜만에 소회를 나누기로 합니다. 한때 연인이었고 20대였던 시절과 다르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정을 감내하며 살아가기 바쁜 이들은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 어쩌면 이젠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감정을 애써 숨기며 친구가 운영하는 택시에 얹혀 함께 광화문으로 향합니다. 이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어리지 않지만 친구가 옆에 있음으로써 잠시나마 과거의 자신을 꺼내봅니다. 괜히 더 예민해져서 화도 내고 장난도 치다가 함께 학교를 다닐 때 자주 갔던 작은 카페 소우로 향하기로 합니다. 미술을 공부하고 있다던 남자는 자신의 미술 선생님이자 연인이었던 사람과 헤어지고 이제는 얼시 전시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도 운영합니다. 영화 모더레이터 일을 하던 여자는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며 이제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주며 이제 상대방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보단 아련한 향수가 남아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여자의 갑작스런 일에 자리는 급하게 마무리됩니다. 다음에 꼭 보자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언젠가 또 볼걸요? 세상은 돌고 도니까. 광화문, 을지로, 종로는 정말 독특한 장소입니다. 높은 빌딩, 시가지, 마천루 같은 건물들 바로 아래에는 80, 9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이 즐비해 있고 옛것과 현대의 것이 묘하게 공존해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조화롭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각자의 것을 지키고 존중하며 함께 상생하는 것이 조화라면 종로는 되려 지금의 것이 예전의 것을 침범, 잠식하면서 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많이 들거든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일 뿐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간적인 특성에서 헤어진 남녀의 재회와 대화를 마주하는 기분은 우리에게 그리움과 아련함이 묻어나는 묘한 노스텔지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멜랑콜리도 함께 형성하게 되죠. 그럼에도 또다시 지금을 살아내고 새로운 관계와 일을 만들어내며 과거의 것은 그대로 간직한 채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이라도 하듯 작품 마지막에 삽입된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때 그 노래는 작품의 모든 인물들과 관객들을 대변해줍니다. 저는 이런 작품의 태도와 연출, 배우와 로케이션, 삽입곡까지 모든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간직하고 싶을 만큼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홍상수 감독의 새로운 뮤즈로 떠오르고 있는 하성국 배우의 연기와 크고 작은 작품에서 단역부터 시작해 조연, 주연까지 맡으며 내공을 확실히 쌓아올린 이명화 배우의 분위기와 연기 역시 눈길이 갔고 1막, 2막, 3막에 한 번씩만 출연했던 정수지 배우, 박봉준 배우, 백승진 배우들의 에너지도 적재적소에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마지막 김태양 감독은 미망의 다른 해석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앞의 세 뜻과는 다른 결을 가진 해석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쩌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화관에서, 그리고 기왕이면 독립예술영화관에서 확인하면 더욱더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전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였을 때는 남은 시간을 모두 약속했었지.